안녕하세요.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일제강점기 부분을 이제 넓은 시각에서 단원 개관을 함께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일제강점기 시작으로 무단 통치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볼게요. 자, 학습지는 지난주에 선생님이 미리 배부한 요 학습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58페이지 펴면 됩니다. 우리 교과서 여기 주제 열기 자료 같이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조선 총독, 그러니까 처음으로 조선 총독에 부임한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취임사 19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총독으로 부임한 데라우치 총독의 취임사 자료 같이 볼게요. 자, 이전부터 불순하고 악한 무리가 원근에 출몰하여, 자, 여기서 원근은 멀리 가까이에 출몰해서 나라를 어지럽힐 계책을 기도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자가 있다. 자, 지금 데라우치 총독의 입장에서 불순하고 악한 무리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 걸까요? 자, 여기 자, 불순하고 악한 무리라고 하면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또는 일제의 통치에 저항하는 조선인들이 나라를 어지럽힐 계책을 기도하고 소요를 일으킨다. 이 때문에 제국 군대는 각도의 주요 지점에 주둔하여 유사시 변란에 대비하고 헌병경과는 서울과 지방에 널리 퍼져 치안에 종사하며, 자, 함부로 망상을 일으켜 정무를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취임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국 군대를 주둔시키겠다, 그리고 헌병경찰을 널리 서울과 지방에 두어서 치안에 종사하게 하겠다. 자, 이런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일제는 한국을 강제로 점령한 후에 군대와 헌병 경찰을 앞세워서 무슨 통치를 실시했다? 무단 통치를 실시했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무단 통치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일제가 우리 식민지, 그러니까 한국, 조선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이제 무단 통치를 앞세웠다라는 사실을 이 조선 총독의 취임사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으로도 당시의 이제 통치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헌병대원들과 경무부원들, 경찰들 지금 손에 다 뭘 들고 있습니까? 칼을 차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일제가 실시했던 무단 통치는 이 군대와 폭력을 앞세워서 위압적이고 폭력적인 통치를 지향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 한국인의 저항을 억누르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 일단 우리가 충분히 이 자료와 사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단 통치의 주요 내용들을 일단 학습지에서 같이 정리를 하고 필요한 자료는 교과서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에 보면 이 용어 톡톡이라고 이제 매 학습지마다 넣어 놓을 거거든요. 그 단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모를 수 있는 단어들, 자, 이거는 각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무단 통치와 수탈 체제의 확립. 자, 여기에 조선 총독부 체제 이 부분에 같이 볼게요. 자, 1910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병합한 자, 일본은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최고 관청을 설치를 합니다. 자, 이 조선 총독부를 총괄하는 사람을 조선 총독이라고 하는데, 자, 이 조선 총독은 입법, 행정, 사법뿐만 아니고 군통수권, 군대를 다스릴 수 있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군통수권이라고 합니다. 까지 이제 가질 수 있었던 절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조선 총독은. 이 입법행정사법은 사실 지금 현대에서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분리되는 권력이죠. 근데 이게 한 사람에게 몰아져 있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 중에서 행정권과 군 통수권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력이 이 한 사람에게 몰아져 있었다라는 거죠. 조선 총독. 자, 그리고 이 조선 총독은 일왕에 직속되어 있었어요. 일본 천황. 일왕을 다른 말로 일본 천황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천황이라고 높여 부를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일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본 왕에게 직속되어서 일본 의회나 일본 내각의 통제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이 조선 총독은. 자, 그리고 육군 또는 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는 다시 말하면 군인 출신이 조선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는 이 군인 출신을 조선 총독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은 장차 대륙을 침략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결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이제 식민지를 통치하는 최고 관청이 우리나라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조선 총독부는 우리가 지금 무단 통치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배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무단 통치 기간뿐만 아니고 민족 분열 통치라든지 민족 말살 통치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내내 유지된 조선 총독부, 이 조선 총독부는 우리 일제강점기 내내 유지된 식민지배 골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 이제 한국인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조선 총독에게 몰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의 저항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중추원이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이 중추원은 총독의 자문기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문기관이라는 거는 보다 좀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사실상 식민지로 만들고 통치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인의 뭔가 이제 불만을 잠재우고 저항을 조금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통치하는 거 아니야. 한국인들의 자문을 받겠다, 한국인들의 조언을 받겠다라는 명목으로 지금 중추원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한국인들을 여기에 이제 입각시켜서 우리가 한국인들의 조언을 듣겠다라고 이제 명분을 내세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추원에 포진된 사람들은 다들 친일 매국노 출신이었다라는 거. 친일 매국노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해서 이 중추원은 우리 교과서 158쪽에 보면 여기도 이제 보충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한국인들은 다 친일 매국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이제 한국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에게 자문을 하는 일은 전혀 없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3.1운동 때까지 단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는 단지 명목상의 기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추원 옆에다가 하살표하고 실질적 권한은 없었다 라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우리서 무단 통치 시기 하면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 그 조선 총독부의 자문기관으로서 중추원이 설치가 되었지만, 자, 중추원은 실질적 권한은 없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무단 통치에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사실상은 헌병을 내세운, 자, 헌병은 군인, 경찰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입니다. 헌병은. 자, 그래서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통치가 이제 그 무단 통치의 성격이었고, 따라서 우리는 무단 통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헌병 경찰 통치, 자,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이 헌병 경찰제를 실시를 하는데, 이 1910년에서 1919년 사이는, 자, 이 시기는 헌병 경찰제라는 이름 하에 헌병이 경찰 업무까지 수행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을 자, 겸임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우리 교과서에서 한번 관련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일제는 헌병 경찰제를 실시해서 현역 군인인 헌병 사령관을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경무총감으로 임명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군인을 경찰 업무를 맡겼다라는 거죠. 자, 현역 군인을, 그러니까 헌병을 경찰 최고 책임자인 경무총감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을, 헌병이 경찰 업무까지 담당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우리 교과서 159쪽에 자료 속 지식백과 여기에 경찰범 처벌규칙 자료를 먼저 볼게요. 자, 제1조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그러니까 가둔다는 겁니다. 또는 벌금에 처한다. 함부로 대중을 모아 관공서에 정원 또는 진정을 한 자, 경찰 관서에서 특별히 지시 또는 명령한 사항을 위반한 자, 전선에 근접하여 연을 날리는 자, 석전 등 위험한 놀이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제 돌을 이용한 놀이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석전 등 위험한 놀이를 하거나 시키는 자, 또는 길거리에서 공기총류나 활을 가지고 놀거나 놀게 시키는 자. 자, 이런 자들은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료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구체적인 이 처벌하는 조항, 이 내용들을 봤을 때, 대중을 모아서 관공서에 청원 또는 진정을 한 자,
특별히 경찰에서 제시한 사항을 위반한 자, 뭐 여기까지는 뭐 이해한다고 쳐도 전선에 근접하여 연을 날리는 자, 이런 놀이를 뭐 석전 같은 놀이를 하거나 시키는 자, 공기총을 갖고 노는 자, 놀게 시키는 자, 이런 자들 뭐 이런 것까지 이런 사소한 뭔가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까지 뭔가 과도하게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사실상 지울 수가 없죠. 해서 지금 여기 관련해 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쓸게요. 자, 헌병과 경찰이 헌병과 경찰이 사소한 일상생활까지 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막 우리 민족을 식민지로 이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좀 억압하고 좀 이런 협박하고 무서운 이런 그 인상을 줘서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이제 관여를 해가지고 이제 처벌을 함으로써 우리 민족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뭔가 일제에 저항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싹틀 때 그걸 짓밟아 버리라는 그런 의도? 뭐 그런 게 과도하게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무단통치 시기에는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이제 관여해가지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헌병은 즉결처분권 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제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헌병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즉결처분권을 행사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태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보면 159쪽에 조선태형령, 자, 이 자료를 볼게요. 우리 태형이라는 거 다 알 겁니다. 그쵸? 요거 태형 틀에 사람을 눕혀가지고 엉덩이를 까서 볼기짝을 때리는. 자, 그래서 이 태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선 후기의 악형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미 없어진 형벌이었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켜서 이제 실시를 한 거거든요. 자, 보면은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라고 했지만 사실상 실상은 다 비밀리에 행해지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제13조 보면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적이죠. 조선인에 한하여만 적용한다. 자, 그리고 시행규칙 1조 보면 태형은 수형자를 형판 위에 엎드리게 하고 그 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 형판에 묶고 양 다리도 같이 묶은 후 볼기, 엉덩이 부분이잖아요. 볼기 부분을 노출시켜서 태로 친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보는 데서 엉덩이를 까서 이렇게 이제 태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치욕감, 모욕감을 주어서 일제에 저항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끔, 그런 마음조차 먹지 않게끔 하려는데 아마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태형령을 적용해서 우리 한국인에게만 적용해서 태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이미 없어진 이런 형벌을 부활시켜서 적용을 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런 위압적 분위기도 이제 조성이 되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교사와 관리들에게 자, 관리도 제복을
착용하고 대검을 착용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해서 우리 교과서 158쪽에 보면 여기 칼을 짚고 앉아 있는 교사들 앞에 자 보입니다. 그쵸? 자 뒤에는 학생들. 교사가 왜 칼이 필요할까요? 칼이 왜 필요할까?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말을 안 들으면 휘두를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휘두를 수 있다라는 모션을 보여주는 거겠죠? 자,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하나도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라는 거 우리 뭔지 알겠고, 집회의 자유, 결사는 단체를 만드는 자유를 얘기해요. 자, 이런 것들 허용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신문, 자, 신문과 잡지, 그리고 역사서, 출판은 다 금지됩니다. 그리고 여러 계몽단체들도 해산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 측면에서 보면은 일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 위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교육은 초등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를 보통학교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이제 단순한 실업 교육 위주로 해서 우민화를 하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우민화는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어리석은 식민지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식민지 백성들이 지나치게 똑똑해지면 자신들이 처한 현실의 부조리함을 깨닫고 일제의 지배에 저항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단 일본의 그 손발이 되어서 시키는 거는 또리또리 또 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본 사람들 밑에서 단순한 이런 실무는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통 교육, 실업 교육 위주로 수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159쪽에 보면은 한국인 중등학교의 교과별 수업 시간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수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몸을 닦는다 해서 지금 같으면 이제 도덕 같은 이제 교과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우리나라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본어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국어, 그러니까 일본어 교육이 가장 많죠. 그 외에 뭐 실업 교육, 수공, 뭐 이런 노동력 그 이용을 위한 이런 시간들 많은 거 확인할 수 있고, 뭐 조선어 3시간, 뭐 체조, 뭐 이런 것들 위주고, 나머지 뭐 수학, 단순한 이제 또 이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뭐 나머지는 정말 명목상으로 넣어놓은 곳일 뿐 주로 일본어 교육, 왜냐면 일본어를 또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를 알아야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 목적은 우민화를 시키기 위한 것에 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그 민족 지도자들이 만든 사립학교, 그리고 기초적인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당, 이런 민족 교육은 억압 시킨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 뒷장 잠깐 넘겨보면 자료톡톡 해가지고 제1차 조선교육령, 우리 지금 이 무단통치 시기에 선포되었던 교육의 기본 법령입니다. 이 조선교육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식민지
36년 식민지 기간 내내 총 4번 발표가 되는데 제일 먼저 발표된 게 이제 1차 조선교육령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1조 조선에서의 조선인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 자, 제2조 봅니다.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치거의 취지에 기초해서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걸 본의로 한다. 자, 일본에 충성스럽고 일본의 입장에서 선량하다라는 거는 일본 말에 순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자, 교육은 크게 구별해서 보통교육, 실업교육 위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며 특히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 일본어입니다. 국어를 보급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실업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 1910년대 일제는 식민지 교육 체계를 자, 무슨 교육과 무슨 교육 위주로 편성.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 위주로 편성하고 한국인에게는 고등교육이나 과학연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왜? 한국인들이 너무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일본의 지배를 그대로 순응해야지 일본의 지배가 부조리함을 깨닫고 저항하면 안 되니까. 자, 이는 우미나 교육을 통해서 한국인을 식민 지배에 순응하게 하고 노동력을 마음껏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 본의를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앞장에 넘어와서 토지조사 사업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직접 만나서 이 부분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했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교과서 158쪽, 159쪽에 관련된 교과서 내용 한번 읽어 봅니다. 자,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했고 그 출석 완료, 그 첨부된 설문에 출석 완료 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